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값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어요. 1년 전의 가격에 비교해 볼 때 거의 70% 가까이 치솟은 겁니다. 은값은 더 충격적이에요. 올해만 100%가 넘게 폭등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금과 은값이 왜 이렇게 치솟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시세 기준으로 보면 국제 금 현물 가격은 2025년 12월 30일 기준 트로이 온스당 4,350달러에서 4,400달러 선을 오가며 거래 중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약 2,6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무려 7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은 가격은 더 놀랍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준 현재 은 가격은 온스당 74달러에서 76달러 범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29달러 선이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2배 이상 100% 넘게 폭등한 셈이죠. 1979년 이후 46년 만에 보는 기록적인 상승세입니다. 금과 은이 이렇게 동시에 폭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단순한 수급 문제를 넘어 지금 금융시장에 거대한 구조적 변화와 공포가 깔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지금 이 순간 금과 은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을까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폭발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동시다발적인 긴장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동과 동유럽의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시장이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건 바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긴장 관계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크게 확대하며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기존 서방심 질서와는 다른 노선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일부 에너지 거래에서는 기존 달러 중심 결제 방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결제 구조가 시도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국제 에너지 질서 변화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며 일부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이어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해상 통제, 제재 집행 강화, 외교적 압박 수위 조정 등이 외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며 시장의 군사, 에너지, 금융 리스크가 동시에 얽힌 구조적 긴장으로 인식되고 있죠. 투자자들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단순한 양국 갈등 때문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문제는 에너지 공급망, 국제 원유 시장, 통화 결제 구조, 그리고 글로벌 금융 질서와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 구조가 확대될수록 시장에서는 항상 같은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이탈하며 역사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중앙은행들의 움직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올해 금 매입량을 대폭 늘렸어요.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튀르키예 등의 나라는 금 보유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1000톤을 넘어섰고 이러한 추세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중앙은행들은 왜 이렇게 금을 사들이는 걸까요? 이 흐름을 보면 이유가 몇 가지 보이는데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입니다. 요즘 미국은 달러를 경제 제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달러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서방 제재를 받으면서 해외에 있던 러시아 자산이 약 3천억에서 3,300달러 안팎 동결됐다는 점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강한 경고가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언제든 저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요? 라는 위기감이 퍼진 거죠.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달러 비중을 줄이고 어느 한 나라의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금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대비입니다. 전쟁, 제재, 금융 갈등이 심해질수록 금은 늘 안전자산으로 다시 주목받아 왔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고 중국인민은행의 공식 금 보유량은 2025년 11월 기준 약 2,305톤으로 집계됩니다. 또 일부 분석에서는 공식 수치 외에 추가 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인도 중앙은행 또한 금 비중을 높여왔고 금이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올라갔어요. 튀르키예 역시 금 보유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준비 자산에서 금의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리는 또 다른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금은 오랜 기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또 금융시장이 흔들리거나 위기가 커질수록 종이 자산보다 실물 자산인 금에 대한 신뢰가 다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중앙은행들도 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면서 외환 보유액을 더 안정적으로 분산하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액을 더 안정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도 금을 선택합니다. 폴란드 중앙은행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폴란드는 2018년엔 금 보유량이 100톤대 수준이었지만 이후 공격적으로 늘려 최근에는 500톤대까지 확대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유사시 달러에만 의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체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동유럽 국가들까지 금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흐름을 보면 지금 세계의 지정학적 불안이 얼마나 커졌는지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도 금값이 오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신호를 주면 시장은 곧 금리가 내려가겠네 하고 기대하거든요.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금을 들고 있을 때 손해보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금은 예금처럼 이자가 붙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이나 채권에서 받는 이자도 줄어들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차라리 금을 들고 있는 게 낫겠다는 심리가 커지면서 돈이 금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가 계속 높고 나라나 기업의 빚도 많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앞으로 돈을 더 풀 수도 있겠다는 기대까지 겹치면서 금이 다시 주목받는 거예요. 실제로 2023년 초 연준의 기준금리가 5.5%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금값은 잠시 주춤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자 금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2024년 내내 높은 금리가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계속 올랐고 이는 시장이 이미 향후 완화를 선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요인은 화폐 가치 하락 우려입니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 이후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냈거든요. 미국만 봐도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약 5조 달러 규모를 시장에 풀었어요. 이건 미국 GDP의 25% 수준입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2조 유로 이상을 투입했고 일본은 아예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죠.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각국에서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때 9% 수준까지 급등했고 유럽도 10%를 넘었거든요.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걸 체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계 자산운용사 분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화폐 가치의 하락 우려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금이다. 금은 어느 나라 정부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역사적으로 5,000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왔습니다. 라고 말이죠. 금값의 상승도 놀랍지만 많은 분이 더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은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왜 금보다 더 무섭게 오를까요? 은은 금처럼 귀금속 투자 자산으로도 보이지만요. 동시에 첨단 산업에 꼭 들어가는 핵심 소재이기도 합니다. 태양광 패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AI 서버까지 요즘 미래 산업이라고 부르는 분야들에서 은은 빠지기 어려운 필수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은값이 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요. 산업 전반에서 은 수요가 확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설비는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곧 은 수요의 폭발을 의미하죠. 여기에 전기차와 의료기기 분야의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은은 이제 단순한 귀금속을 넘어 산업 전반을 움직이는 핵심 자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산업에서 은을 쓰는 곳은 계속 늘어나는데요. 광산 생산은 그 속도를 다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올라가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죠. 부족한 부분은 재활용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수요 증가 속도를 공급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쇼크 상태에 직면한 겁니다. 결국 지금의 은 가격 상승은
두 가지 흐름이 만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값 상승과 함께 들어온 투자 수요에 더해 첨단 산업이 끌어올리는 산업 수요까지 한꺼번에 붙으면서 은 시장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금값이 경제의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라면 은값은 그 불안에 더해서 글로벌 산업 변화까지 함께 비추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금과 은 가격 상승은 단순한 투기판의 결과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 중앙은행들의 탈달러 움직임,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불안이 겹치면서 만들어진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 금값이 보내는 신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확실한 국면에 들어섰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라는 점인데요. 금값 상승 뒤에 숨겨진 세계 경제의 흐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